네, 세컨하우스의 로망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시에 살지만 이 공기 좋은 곳에,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내 전원주택 하나 마련해서 주말에 혹은 휴가에 내려가서 푹 쉬고 싶다. 이런 희망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희망을 우리가 그동안 좀 죄악시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수기만 전기료, 이게 단서, 딱 걸린 별장 벌써 34채, 해운대 오션뷰 로망의 최후, 별장 세 폭탄 떨어진 LCT 무슨 일이,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났습니다. 이 오래전 기사도 아니고요. 바로 지난달에 났던 기사들입니다. 자, 부산 해운대에 아주 멋진 뷰를 자랑하는 엄청 고층 건물이 바로 LCT죠. 이 LCT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제가 오늘 특별히 LCT 예를 든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난달에 기사가 났기 때문에 LCT의 사례를 든 것일 뿐, 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LCT에 국한된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지금 LCT는 아마 레지던스로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레지던스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취득세는 4%를 냈을 거고요. 그리고 매년 내는 재산세율은 아마 0.25%로 그렇게 매년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 레지던스로 사용되지 않고 별장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세금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별장으로 사용된다면 이 취득세와 재산세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이 기본 세율의 8%포인트를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로 아마 취득세를 냈을 텐데요. 여기에 별장이라는 게 밝혀지면 무려 8을 더해서 12%로 취득세가 중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LCT는 현재 0.25% 재산세가 매년 부과되고 있을 텐데요. 이게 만약 별장이라는 게 밝혀진다 그러면 무려 4%로 확 재산세도 올라가게 됩니다. 4% 그냥 단일 세율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자, 엄청나죠? 그래서 이 부산 해운대구가 이 LCT에 대해서 이게 진짜 레지던트로 사용이 되는지 별장으로 사용되는지를 엄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죠? 그래서 바로 해운대구가 아이디어를 내서 전기 사용량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레지던스로 사용된다 그러면 뭐 전기 사용량이 어느 정도 일정할 겁니다. 하지만 별장처럼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 성수기에만 전기 사용량이 확 뛰게 되겠죠. 그러면 그건 별장으로 봐서 이 취득세도 다시 추징을 하고 재산세도 무겁게 물리겠다라는 그런 이 부산 해운대구청의 방침을 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이 별장이라는 굴레가 씌워지면 취득세와 이 재산세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둘 다 지방세죠.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이 두 세금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럼 별장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지방세법에 보면 별장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이렇게 별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시적으로 사는 그런 주거가 아니라 가끔 놀러, 휴양하러 가는 그런 주거용 건축물은 별장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장으로 규정이 된 순간 이 지방세에서 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별장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지방세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는 게 과연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자, 사실 별장하면 뭐 우리 재벌 총수들 가는 그런 별장도 있지만 일반 중산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세컨하우스의 의미의 별장도 없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중산층들의 전원 생활의 로망을 키울 수 있는 세컨하우스 의미의 별장, 이걸 갖다가 과연 어마어마한 취득세와 어마어마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과연 그렇게 합리적일까요? 자, 이렇게 별장에 대해서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바로 1973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유신헌법이 공포된 직후였죠. 자, 그래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치성 소비를 막고 또 그리고 빈부격차에 때는 어떤 위화감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별장에 대해서 이 중과를 하는 그런 제도가 197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작된 제도는 무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50년 전에 시작된 이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그동안 세율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저 표인데요. 보통 주택을 취득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저런 세율로 취득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별장이라는 이름표가 붙는 이상 저 왼쪽의 취득세에다가 플러스 8%포인트를 가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든 LCT의 경우에는 현재 4%로 취득세를 냈을 텐데요. 여기에 8%포인트가 부과돼서 12%이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도 엄청납니다. 지금 재산세는 뭐 과표에 따라서 0.1에서 4%까지 차등과세를 하는데요. 만약 별장에 굴레가 씌워지는 순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최고 세율인 4%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그리고 다소 불합리한 이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 이게 무려 5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드디어 이번에 폐지가 됩니다. 자, 이 별장 중과세 폐지는 그냥 정부가 발표한 거 아니고요. 바로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서 한마디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되게 되는 최종 확정된 그런 법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건 의원 입법으로 해서 바로 국회를 통과했네요. 대표 발의자는 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아마 이분의 지역구가 강원도 강릉일 텐데요. 사실 이 별장에 대한 이 취득세, 재산세 중과 폐지 문제는 저희 중앙 언론에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이 지방 언론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주, 강릉, 뭐 춘천 이런 곳 지방 언론들 보면요. 그동안 이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났고요. 그래서 이 중과 폐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방 언론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지역 여론을 수용해서 이제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 취득세의 8%포인트를 부과하는 이 취득세 중과는 완전히 없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4%로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자, 과표에 따라서 0.1에서 4%로 차등 과세하는 그런 재산세도 완화가 되게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대목에서 바로 아주 힐난성 댓글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보쇼 윤 기자, 이 취득세, 재산세 중과 안 하면 뭐 하나? 바로 양도세. 종부세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힐난성 댓글이 예상이 됩니다. 자, 더 무서운 게 양도세고 또 종부세인데 이 양도세와 종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찌 별장을 취득하겠느냐, 그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는 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는 애시당초부터 없습니다. 그동안도 이 별장이란 굴레가 씌워지면 이 취득세와 재산세가 문제가 됐지 양도세와 종부세는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 별장은 상시적으로 주거하는 그런 주거용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이 취득세 중과라는 불이익을 줬던 건데 이 반대로 상시적인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양도세와 종부세에서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종부세라는 건 그렇죠. 이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건데요. 자, 종부세법 보면 아예 별장은 주택에서 제외한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별장은 아예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오로지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도 중과하던 것을 표준세율로 바꾼다고 그렇게 법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양도세 문제는 남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무서운 세금이 사실 양도세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자, 사실 아무리 뭐 세컨하우스 갖고 싶고 전원주택 갖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세컨하우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농어촌 주택은 이게 양도세에 있어서 예외가 인정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고 있는 일반 주택을 매도할 때 일정한 요건하에서 양도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면제를 해주는 그런 농어촌 주택 제도는 현재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주택은 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 지역도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한마디로 시골에 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액 요건도 있어서 3억이 넘어가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별장은 어떨까요? 이 별장은 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소득세법에서 주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허가 여부나 혹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게 상시적인 주거로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주택, 그리고 상시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별장은 이 상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바로 법의 휴양, 피서, 놀이로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양도세에서 말하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이 별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본인의 원래 주택, 일반 주택이 있고 별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별장의 존재는 본인의 일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에 아무런 문제를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컨하우스가 아주 요건이 까다로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별장이라 하더라도 양도세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별장이 문제됐던 게 바로 이 취득세와 재산세였는데 이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이 별장에 대한
이 꿈들은 좀 더 키우기가 쉬워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별장이 양도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보면 과세관청과 납세장 간에 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장은 양도세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별장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휴양, 피서, 놀이에 적합한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별장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거기에 뭐 상시적으로 주거한다고 하면 그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거에 소송에서도 다퉈지고 좀 문제가 됐는데요. 이 판례는 이 거주지와의 거리, 그리고 어떤 이 휴양시설로서의 시설 같은 거, 그리고 이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보겠다라고 판례는 과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를 보면 이게 별장이 부인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별장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했지만 이게 사용 목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별장을 부인해서 양도세에서 문제가 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점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별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한 이 양도세에서 주택수는 제외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세무사분들이 이런 조언들을 했죠. 이 별장 취득을 하는데 일단 별장 취득을 하면 일단 취득세와 재산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일반 주택으로 취득을 해서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내고 이게 5년 있다가 별장으로 바꿔서 그렇게 활용을 해라. 그러면 뭐 취득세 중과도 받지 않고 5년 후에 별장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때 뭐 종부세나 양도세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지방세, 이 취득세와 재산세 문제는 더 이상 없어졌고요. 자, 그리고 과거와 똑같이 이 별장이 이 별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한 과거와 똑같이 양도세와 종부세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번에 바뀐 제도를 토대로 이 별장에 대해서 좀 유리한 이 세제 변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전제는 좀 달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유리하게 바뀐 부분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뭐 별장 취득을 권해드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별장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세금 문제만 따지고 이런 별장 취득 같은 문제를 결정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관리도 어렵고 또 언젠가 팔아야 되는데 팔기도 어렵고 한마디로 이 애물단지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별장을 경험했던 제 지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따라서 이 별장 문제는 이 세금 문제는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취득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이 별장 관련 세금 부분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